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 모시고 예산 심의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또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문체위 간사라고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문체위 차원의 예산 심사가 이미 끝났고 지금 맞습니다. 이제 소위에서 심사를 또 진행하고 있죠. 아니죠. 저희가 소위 심사를 해서 예결위 소위 심사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예.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까?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네. 강조했던 게 혁신과 또 포용, 공정, 평화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문체위에서도 혁신과 또 공정, 포용 네. 예산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화 격차 해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문화 누리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네. 그 예산 한 100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분들의 창작 지원금, 또 융자금 등 한 300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정감사 시절에 그 기간에 SOK 문제를 집중 제기를 했는데 네. 그 SOK가 발달장애인 부분인데 거기만 유난히 이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농아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부분도 같이 증액시켜서 네.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또 예산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그 혁신을 위해서는 미래 혁신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현실의 증강현실을 접목한 그런 실감인 컨텐츠 산업 육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900억 정도 대폭 이렇게 확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국민체육센터를 한 170군데 정도를 늘리는 600억 정도 예산을 대폭 또 증가를 시키고 또 관광 부분에도 문화 관광 중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한 157억 정도 이렇게 증액하는 그런 예산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있죠.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제 막상 그 예산을 이렇게 야당에서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네. 예. 막상 들어가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 385억 정도만 삭감을 하고 오히려 한 5,550억 정도를 대폭 증액하라는 예산을 해서 무난히 서로 협상을 완료했고요. 다만 네. 이제 뭐냐면 올해 예산이 문체부는 저희가 6조를 넘어서서 6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문화재청도 한 1조 정도 예산을 이번에는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13조 예산이잖아요. 네. 그 예산 1.5%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또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예산이 최소한 저는 2%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대통령들께서 후보들 시절에 2% 예산을 갖다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저는 문화 예산을 좀 더 확충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오히려 385억이라도 삭감한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체위의 애정이 느껴지는 발언이셨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예산안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한 확장 지정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게 퍼주기 예산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제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 경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고요. 또 우리 경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또 양극화 심화, 네. 또 일자리 확보 같은 그런 시대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려운 경제의 방파제 역할이나 또 경제 하강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저는 재정이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충분한 예산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네.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평균이 한 110% 정도, 1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38%거든요. 굉장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66%, 뭐 네덜란드 59% 이 정도 되니까요. 일본은 한 12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지출할 여력은 있기 때문에 저는 포용 예산을 위해서 적정을 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틀 전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있었던 국회 그 충돌에 대한 그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의원이 60명 중에서 이제 59명이 검찰의 아직까지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여야의 의견에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에 201일 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출석을 했는데 검찰에. 근데 이제 출석하면서 저는 뭐 사과나 또 어떻게 보면 자성은 없고 오히려 이제 여당의 무도함이 역사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거꾸로 뭐 역사 이전에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가 법으로부터 심판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의회법을 어겨놓고도 말하기를 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투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뭐 적반하장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패스트트랙법 자체가 당시에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이 추진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사보임의 불법성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보임 자체는 문희상 의장이 합법적으로 승인해서 된 것이라고 보고요. 당시에 정당방위라 하면 그런 패스트트랙 하는 과정에서 무슨 신변의 위협이 있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왜 최이배 의원을 왜 감금했는지 또 법안이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또 찍고 또 회의를 방해하고 그런 어떤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국에 대한 심판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본인들은 불법을 용인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저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일단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가서 곧 논의가 될 텐데 올라가 나는 지역구 225, 비례 75석인데 이게 당마다도 또 이야기가 다르고 또 당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 개개인 생각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개인이 다른 건 아니고 물론 다 다를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225 지역구에 75 이제 비례대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이렇게 비례대표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표의 비례성, 대표성을 통해서 사표를 방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상적으로 보면 비례와 지역구는 1대1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 저는 못 돼도 2대1은 돼야 된다. 지역구와 비례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오히려 사실 225대 75도 적다.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역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법이 통과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의원들의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협상안이 나올 수는 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의원 수 증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크기의 나라에 비해서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독일에 비해서 인구당 의원 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여론 자체가 증원하는 건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안을 선호하고요. 또 다만 이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거법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뭐 원내대표 간에 절충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체위 간사시니까 저희 도쿄올림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인데요.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허용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올림픽에 정상적으로? 아니죠. 뭐 어제도 뭐 무슨 외국 언론에 일본에서 우길기는 이게 뭐 제국주의의 상징이 아니고 마치 이게 과거로부터 어떤 전통적인 문화 일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풍어기의 상징으로 약간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게 일제 제국주의 당시에 아시아를 침략할 당시에 이 우길기를 썼었고요. 지금도 일본 자위대 기로 이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우길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배제해야 될 올림픽의 평화의 정신에 저는 이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따라서 그 우길기 사용은 저희 국회에서도 배제, 그러니까
그걸 적어도 밖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기장 반입 금지하는 그런 네. 계례를 낸 바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일 원전맹에 가서 그 미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세 가지 문제. 하나는 방사능 문제, 그다음에 더위 문제, 그리고 우기기 사용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문제와 더위 문제는 이건 객관적인 팩트의 문제잖아요. 네. 예. 과학적 근거를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입증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우기기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방사능 문제까지 또 우길기 문제 참 도쿄올림픽 바로 이웃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참 벌써부터 여러 가지 네. 저희가 좀 곤란한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국방부에서 SCM 안보 협의회를 가졌는데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지만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위비에 대해서 미국이 뭐 50억 달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47억 달러를 네, 맞습니다. 수정해서 제안했다 이런 얘기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방위비를 우리가 낸 것의 5배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갑자기 증액을 요구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까? 이건. 저는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이 결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라 하면 사실 일방적인 어떤 수혜가 아니고 상호 서로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방위 부담금이 아니고 분담금이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5배씩 갑자기 증가를 시키고 특히 이제 한미 협정을 벗어나서 말하자면 한반도의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주둔 미군의 어떤 근무의 수단까지도 포함시켜서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면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또 네. 이것도 건 바이 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네. 이 5배씩 증가시키는 건 우리 국민으로 보나 또 우리 이게 통과되면 우리 국회도 이게 통과돼야 되잖아요. 네. 국회로 보더라도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이건 물가 상승률 또는 우리나라 국방 예산 증가율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미군도 저희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합리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